안녕하십니까. 구조영어 프리토킹 카페지기 동사별 구조쌤입니다. 이번에는 오형식 보호 형용사로 앞의 목적어를 수식하면 안 되는 이유와 증거를 문장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도식을 좀 보시는데요. 이 도식은 오형식 문장입니다. 네, 그래서 OV는 오형식 동사가 쓰인 것이고, 그래서 목적어 보호가 놓여서, 네, 또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놓여서 오형식 문장인데요. 요 형용사가 요 앞에 있는 그 목적어나 명사를 수식하면 안 된다, 꾸미면 안 된다, 이런 표시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한국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이러한 현상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그 학생들이 형용사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형용사 하면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민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꾸밀 명사가 없으면 난처해하죠. 이런 서술 자리에는 형용사 단독으로 놓이거든요. 주로. 그리고 이제 형용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없어요. 명사가.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또 찾습니다. 꾸미려고. 그러니까 어떠한 명사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가 완결이 된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끝에 달랑 형용사만 놓이면 좀 상당히 어려워하고, 다만 S하고 비동사하고 형용사 있지 않습니까? 형용사가 있으면은 요거는 잘 이해를 해요. 주어는 형용사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쉽죠, 아주. 이런 거는 이해를 잘 하는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형사 단독으로 넣어서 서술, 이거와 서술이거든요. 이렇게 주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어와 보호 관계가 이제 서술 관계라는 거 책에서 보시거나 강의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체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 수식할 거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은 주어는 형용 상태이다로 식으로 이것처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요게 정확한 해석법이죠.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한 해석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해석법을 모르는 상태로 아무리 많은 영어 문장을 해석 연습을 해봐야 뭐 하냐는 거죠. 명확한 개념을 누가 알려줘야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또 성인이 되거나 바로 대학생 되면은 또 공부하는 방식은 같아가지고 이런 걸 또 생각을 안 해요. 그저 늘상 하던 대로 오늘 단어를 몇 개 외웠고, 문법 어떤 문법 또 암기했고, 뭐 독해 얼마큼 했고, 문제 얼마큼 풀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게 매우 위험하다. 그렇죠? 근본적 문제다. 그죠? 근본적 문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해석 방식. 으로 열심히 해서 뭐 하냐 이거죠. 효과가 안 난다 이거죠. 자, 그러면요. 제가 준비한 문장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문장들이 있는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Koreans eat 김치, cur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오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이제 eat가 먹다인데 오형식 구조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얘는. 그래서 김치, curl이죠. 그러면 김치는 시원한 이다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김치를 시원한 상태로 먹는다. 또는 시원한 상태로 해서 먹는다. 여기 잘못했죠? 해서 먹는다. 근데 이것도 시원하게, 요 시원한 상태로, 그 상태로라는 게 들어가면 형용사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이것도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도 하죠. 네. 그러면 요 개개, 요게 이제 부사적 표현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형용사예요. 이거는 형용사. 그러니까 한글 부사와 영어 형용사를 한글 부사식으로 해석하는 현상. 그래갖고 거꾸로 작문할 때에는 부사들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형용사를 찾아야죠. 이러한 문제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김치는 시원한 이다. 그러니까 오형식이라는 게 주술 관계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김치는 시원한 이다. 이 상태로 해서 먹는다 이거예요. 시원한 김치를 먹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원한 김치는 그냥 앞에다 놓는 거예요. 쿨 김치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오형식으로 배치하는 이유는 형용사를 뒤로 빼가지고 놓는 이유는 예, 김치는 시원한 이다를 강조하는 거, 의미를 나타내고 김치를 그죠? 예. 뭐 시원하게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해서 먹고 어떤 건 뜨겁게 해서 먹고 어떤 건 끓여서 먹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나타내요. 어떤 상태로 해서 이게 중요하죠.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시원한 김치가 아니에요. 김치를 어떤 식으로 먹느냐 이거죠. 그럼 요게 요걸 갖다 이렇게 수식하는 하면서 하면 안 돼요. 시원한 김치 하면 안 되는 거죠. 김치는 시원합니다. 그 상태로. 김치가 시원한 이다로 해서 먹는다. 이렇게 되는 게 오형식 이제 이해법이에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쉽게 이제 원어민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석법을 4단계 또는 5단계로 다 해놓는 거예요. 제 책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I drink my milk warm 형용사죠. 그럼 나는 내 우유를 따뜻한 상태로 마신다. 또 따뜻한 상태로죠. 상태로 해서라는 걸 딱 넣으시면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밀크가 정해진 밀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밀크든지 있는데 그 밀크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시원하게 차갑게 얼려서 따뜻하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는 그냥 따뜻한 우유를 마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I drink milk warm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warm milk 하면 돼. 앞에다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뒤에를 뺐냐 이거예요. 오형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drink라는 동사도 오형식 구조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아무 동사나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유가 있는데 그 우유를 어떤 상태로 해서 마시는 거예요. 네, 네. 그 우유가 이게 이제 어떤 상태이든 간에 따뜻한 상태로 해서 또는 뭐 cool 그러면 시원한 상태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hot 그럼 뜨거운 상태로 해서 예, 마신다. 이게 오형식 표현이죠. 이걸 다가 따뜻한 밀크하고 이렇게 수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서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게 이렇게 서술이 돼야 되거든요. 요거는 서술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이것도 보시죠. I'd like to drink 하고 싶다. drink my juice cool 또 나오죠? 비슷한 건데 마시다. 마찬가지죠? 예. 주스가 있는데 이것은 시원한 상태로 해서 마신다는 거예요. 상태로 해서 시원한 상태로 해서 예. 그래서 근데 우리는 보통 뭐 시원하게 그러죠. 이것도 시원하게. 예. 이것도 부사적 편이죠. 하게. 예. 시원하게 마시고 싶다. 시원하게 해서 마시고 싶다. 예. 해서 마시고 싶다가 더 정확하고 따뜻하게 이런 식으로 다 부사적으로 해석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문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걸 좀 지우고요. 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네, 문장이 있는데 여기 5단계로 제가 해놨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push the door open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을 밀어 문 열린 결국은 열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밀어 문 열린 그렇죠? 밀다 문 열린 이게 원어민식으로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문을 밀어서 열린 상태로 하시오. 그래서 문을 밀어서 여시오예요. 그러니까 결국 열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열린 상태가.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열린 문, 예, 열린 문을 미시오. 그럼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예. 네, 뭐 잘못됐습니다. 잠깐만요. 네, 다시 표시해 드려야겠습니다. 네. 여기서 요렇게 수식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예, 요렇게 수식하면 이제 안 된다. 그죠? 예. 그러면 문을 밀어서 열린 상태로 하시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열린 예, 문을 미시오. 요 뒤에서 이렇게 앞을 수식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제 X다 이거죠. 그리고 네, 이것도 보시면은요. pull the shirt 닫힌이죠. 닫힌 형용사예요. 이제 과거분사 형용사 closed 예, 과거분사 형용사죠. 이것도 닫힌. 그러면 문을 당겨서 닫으셔요. 당겨 문 당겨 그 문 닫힌 당겨 그 문 닫힌 당겨 그 문
닫힌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당겨서 닫으시오. 닫힌 상태로 하라 이거예요. 당겨서 어떤 상태로 하다 이거거든요. 이건 푸시는 밀어서 어떤 상태로 이제 이 상태로 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문을 당겨서 닫힌 상태로 하는 거죠. 예, 그럼 결국은 닫는 겁니다. 결국엔. 근데 이걸 갖다가 요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예, 요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요, 닫힌 문을 당기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나요? 예? 안 되죠. 그렇죠? 예, 이거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zip your bag open. 그러면 지퍼를 움직인다 뜻이에요. 지퍼를 움직여서 목적어를 움직여서요. 예. 어떤 상태가 되게 하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예, 지퍼를 움직여서 결국 열린 상태가 돼야 돼요. 열린 상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 열린 백을 집해라. 지퍼를 움직여라. 예? 그럼 안 되죠. 그렇죠? 예, 이것도 이제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거죠. 예, 안 된다는 표시. 그러면 예, 이것도 써볼까요? 예를 들면은 열린 예, 가방을 예? 해라. 예. 지퍼를 움직여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열린 가방이 아니죠. 열린 가방이 아니라 가방이 이제 열리도록 집해서 연 상태로 해라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도 클로즈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저 재밌는 걸 좀 보시겠어요? 예. 여기 지금 재밌는 문장이 있어요. He drank the cup empty. empty는 빈이거든요. 빈. 그 사람 마셨다 컵인데 컵의 내용물이에요. cup empty. 예. 이게 이제 원어민식이에요. 그 사람 마셨다 컵 빈. 그 사람 마셨다 컵 빈. 자, 컵을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 마셨다 컵이 빈이에요. 컵이다 빈이죠. 네, 이게 문장 주술이죠. 주술. 네, 주술 관계죠. 네, 주술 관계. 컵은 빈 상태이다. 그죠? 컵은 빈이다. 빈 상태이다. 그는 마셔서 컵을 빈 상태로 했다죠. 그는 마셔요. 그래서 결국 어떤 상태? empty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태로 했다죠. 상태로 했다. 예, 빈 상태로 했다. 이게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컵은 빈 상태로 된 건데 이걸 갖다가 빈 컵을 마셨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꾸미면 됩니까? 예? 잔을 비워서 마셔서 비웠다는데 이것을 만약에 예, 그는 빈 컵을 마셨다. 예, 컵의 내용을 마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건 안 되죠. 그렇죠? 예, 아니잖아요. 빈 컵을 마셨다.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빈 컵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컵은 빈 상태이다. 예, 그렇게 되도록 마셨다 이거예요. 마셔서 또 컵이 빈 상태 되었다 이렇게 한다든지. 네. 한국인들은 이런 걸 잘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걸 또 보시면 She shouted them awake. awake는 깬이죠. 잠이 깬 이거죠. 예, 형용사예요. 여기도 형용사죠. 다 형용사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이다 잠이 깬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녀는 소리를 쳐서 그들을 깨웠다. 소리를 쳐요. shout. 소리를 쳤죠. 그들을 향해서 그럼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되어요? 잠이 깬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주술 관계가 되죠. 이렇게 they were awak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깬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소리치서 결국 깬 이게 된 거예요. 그녀 소리쳤다 그들 깬 그녀 소리쳤다 그들 깬 요거죠. 요게 이제 원어민식으로 이제 한글을 쓰는 거예요.
원어민들도 그런 식으로 느끼는 거죠. 그럼 이게 주술 관계란 말이에요. 요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수식하면 되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의미가 확 달라지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깬 그들을 소리쳤다. 깬 그들에게 소리쳤다. 잠이 깬 그들에게 소리쳤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이 요걸 갖다가 차라리 이제 더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낫어요. 그러니까 잠이죠. 잠이 깬 사람들, 뭐 그들 할 수 있죠. 그들,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을 또 그들, 램을 또 사람들 할 수도 있으니까요. 레게 소리 쳤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잠이 깬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이 깬 그 사람들, 잠이 깬 그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잠이 깨었다 이거죠. 잠이 깨었다. 그 소리를 쳤다. 소리를 쳤고 그 사람들은 깨어난이다. 소리를 쳐서 그들이 깨어났다. 그래서 그냥 소리를 쳐서 그들을 깨웠다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don't shoot the bird dead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뭐냐면 새를 총으로 쏴서 죽은 상태로 하지 마라. 쏴서 죽이지 마라. 쏴서 죽인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또 이걸 빼면은요. 그럼 뭡니까? 이걸 새는 죽는다. 쏜다. 새는 죽은 상태이다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죽은 새를 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죽은 새를 쏘다. 죽은 새를 쏘지 마라. 새를 쏘다.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은 새를 쏘다 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새를 쏴서 죽은 상태로 한다 이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쏴서 어떤 상태로 하다가 슛입니다. 오형식일 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새는 죽은 상태이다. 여기서 또 이것도 보시면은 I took myself a horse. horse는 모기 신이에요. 모기 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는 말했다. 내 자신은 이다 모기 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내 자신을 말하게 해서 많이 말하게 해서 내 자신을 많이 말하게 해요. 그래서 모기 신 상태가 되었다입니다. 이게 이 문장이 말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 목적어를 말하게 해서 어떤 상태로 하다 이거예요. 목적어를 말하게 해서 어떤 상태로 하다가 이 문형이에요. 이 동사로 나는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쉬었다. 결국 목이 쉰 상태예요. 형용사죠. 형용사. 그렇죠? 목이 쉰 상태이다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면 목이 쉰 나 자신을 말하게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이 쉰 자신, 내 자신을 말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목이 쉰 내 자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요것도 좀 재미있는 게 또 나오네요. 여기서 보시면 the mother rocked her baby asleep. 그럼 뭡니까? rock이라는 것은 덩실덩실하고 흔드는 걸 뜻해요. 흔드는 것처럼 흔들 의자 움직이듯이 흔들. 그러면 아기가 졸잖아요. 자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her baby asleep. asleep은 이제 자는, 뭐 졸리운 자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엄마는 그녀의 아기를 덩실덩실해서 재웠다. 그럼 덩실덩실 해주면은 이제 그 두 팔로 안고서 덩실덩실하면 잠을 잘 자죠. 근데 요게 이제 주술 관계죠. 그 아기는 이제 자는 상태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잠든
아기, 예, 그녀의 잠든 아기를 덩실덩실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이 이제 엄청 크게 달라지죠. 예, 예를 들면 요거를 갖다가요. 만약에 이게 잠든 아기, 그녀의 아기예요를 덩실덩실했다. 덩실 흔들었다죠. 이제 했다. 이게 됩니까 이게? 잠든 아기를 덩실덩실 흔들었다. 아니죠. 뜻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아기가 잠들도록 하기 위해서 덩실덩실 먼저 한 거란 말이에요. 락을 한 거죠. 그래서 아기가 잔 상태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는 아기를 갖다 덩실덩실 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저 뒤에서 형용사가 물론 이런 것은 A가 붙은 거 있죠. awake나 asleep 이런 것은 서술형 형용사긴 해요. 어쨌든 그 서술 형용사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보셨어요. 너무 다르죠, 뜻이. 그렇죠? 어떤 것은 뒤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뜻이 뭐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은 것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나 정법대로 주어 수로 시로 해서 그 해석을 해야 되고 이렇게 뒤에서 죽은 새를 쏘았다. 뭐 이렇게 목소리가 쉰 나를 말하게 했다. 뭐 자는 아기를 갖다 흔들었다. 뭐 덩실덩실 해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처음의 화면으로 요약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의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화면이었는데요. 글씨를 좀 더 보기 이제 편하시도록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아까 예문들로 보여드리고 설명드렸던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 안 된다. 뜻이 엄청나게 달라지죠. 뜻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럼 오형식 문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동사가 오형식을 취한 것인지 취할 수 있는 동사인지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사가 달랑 이렇게 형용사나 이제 과거분사나 뭐 이런 것들이 달랑 혼자서 놓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꼭 명사를 따라다니고 명사 앞에만 배치하고 그런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정확한 해석, 영어 해석, 이해 해석이죠. 문장 이해 해석.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러면 이 오형식 구조문을 이해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게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완전히 이건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죠. 정확한 해석.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면 해석법을 모르면 그냥 해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잘못된 그 단추를 끼운 거죠. 잘못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잘못된 해석 방식으로 아무리 많이 독해한들 그리고 장문이 되겠어요, 정확하게? 스피킹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해석을 통해서 영어 문장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늘려나가는 건데 애초에 자꾸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하면은 그렇죠? 그 잘못된 해석식으로 독해를 많이 한들 어떤 성과가 나겠어요? 이제 어떤 성과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부모님의 자녀는 시청자님의 자녀는 이렇게 뭐 해석하고 그러지 않는지 그리고
오형식 문형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지, 그리고 오형식 문형을 해석하는 방법, 주술 관계로 정확하게 잘 해석을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린 그런 문장들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제 오형식을 해석법을 모르는 근본적 잘못이 있고, 잘못된 해석 방식으로 해서 독해를 아무리 많이 한들 어떤 성과가 나겠느냐, 그것은 결국 어거지 독해 연습만 많이 한 거라는 거죠. 정확한 실력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면은 이제 정확한 정확한 실력이 양생이 되겠냐 이거예요. 양생. 그렇죠? 양생이 될까요? 이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정확한 그 해석 방법 이런 걸 알고 나서 독해를 하든지 영어 문장들을 많이 접해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해석 방법을 알아야 영어 작문할 때도 정확하게 작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보셨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또 형용사 있는데 한글로는 부사식으로 해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뭐 하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바꿀 때는 또 부사식으로 잘못 놓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많고, 그런 위험성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시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문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장들은 보통 평범한 분들이 접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 제가 뭐 이거저거 영어 문서들이라든지 사전들을 다 예문들을 보다가 다 발견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중요한 그 표현들을, 특이한 표현 방식들을 이제 우연히 어쩌다 본다고 해서 그게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저러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그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증거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걸로. 그렇죠? 그냥 이러면 안 된다라면 이해되시겠어요? 아까 그런 문장들로 이제 보시면은 그런 걸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차이가 크네. 그리고 정확한 해석 방법이 있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그런 문장들, 그런 형태의 문장들,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문장들을 이제 보신 분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이한 문장들이에요. 사실 그것들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술,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하고 여기 여기가 여기 이거와 요거가 주술 관계라는 점, 요거는 명확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요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요것만 인각, 뭐 습관이 들어도 중요해요. 요거 습관이 드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까 행복하게 하면 이쪽은 형용사를 놔야 되잖아요. 한글로 행복하게, happy 이런 식으로 영어 형용사로, 이것도 인각이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된단 말이죠. 한글 부사를 영어 형용사로 놓는다. 왜요? 보호 자리니까. 근데 그런 인식이 없으면, 문장 구조 인식이 없으면 그게 됩니까? 보호 자리, SVC 자리에 놓이니까 한글이 뭐 행복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영어로 놓을 때는 happy 형용사를 놔야 되는 거죠. 그게 딱딱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한글과 영어가 딱 매치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글을 잘해 영어 잘한다는 말은 틀렸어요. 구조도 완전히 다르고, 아까 보신 대로 영어 형용사를 한글로는 한글 부사로 해석하잖아요. 한글 부사를 영어 형용사로 놔야 되고. 그럼 왜 그러냐면 그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보호 자리라는 것이 인식하려면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다시 뒤로 돌려서 다시 보셔도 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분들 또는 대학생분도 계시겠죠.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시면 또한 특히 이 영상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솔직히 이런 설명 예, 그 별로 없죠. 예. 그리고 이런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설명 뭐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자, 예. 또 이제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이나 지났습니다. 예. 시청자님께도 도움이 되어드리고 우리 가족분들과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도움이 되어드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